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개통 10년을 맞은 부산 김해 경전철의 승객은 증가하고 있지만 김해시가 부담하는 수백억 원의 비용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조선소와 세관의 민간 협업을 통해 세계에서 처음으로 해상 LNG 터미널 운반에 성공했습니다.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경남의 4개 군의 도의원 선거구가 내년엔 2개에서 1개로 줄어들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성운동의 선구자로 꼽히는 고 이효재 교수의 별세 1주기를 맞아 창원 진해에 이효재길이 조성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무인 운행 시스템을 도입한 부산 김해 경전철이 개통 10년을 맞았습니다. 꾸준히 승객은 증가하고 있지만 김해시가 부담해야 하는 수백억 원의 비용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92년 정부 시범 사업에 선정된 지 19년 만인 지난 2011년 9월 부산과 김해를 오가는 경전철이 개통했습니다. 하루 평균 탑승객 수는 2011년 3만여 명에서 출발해 코로나 시대 이전인 2019년에는 5만 명까지 늘었습니다. 누적 탑승객 수는 1억 5,800만 명에 달합니다.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이어져 왔습니다. 지난 2017년에는 수익 보장 방식인 MRG에서 비용 보전 방식인 MCC로 전환하면서 연간 120억 원의 예산을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자금 재조달을 통해 이자율을 1%가량 낮추면서 275억 원의 예산 절감도 이뤄냈습니다. 경전철 시행사, 운영사, 유지보수사 3개 회사를 통합하여 직영화하면서 운영비를 대폭 줄여 주무관청 재정 부담 절감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김해시가 지난 10년 동안 민간 사업자에게 부담한 누적 재정 지원금은 2,200억 원에 달합니다. 지원금은 해마다 늘어 지난해에는 가장 많은 496억 원을 기록했고 현재 기준이라면 2041년까지 연평균 373억 원을 지원해야 합니다. 도시철도법 일부 개정안 통과를 계속해서 요구를 해야 되고 부산과 김해가 함께 국비 지원을 받는 방법을 어떻게 하든지 연구를 해야 될 것이고 채권 발행을 해서 이걸 좀 정리해서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한번 예산의 재구조화를 좀 시도하는 게 좋지 않을까. 김해 시민들이 함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민간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세계 최초로 해상 LNG 터미널을 건조하면서 사고 위험을 줄이고 비용도 아끼는 새로운 시도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조선소와 세관이 민관 협업을 통해서 그동안 불가능한 도전이라 여겼던 과제를 성공시켰습니다. 서윤식 기자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세계 최초로 북극해에 설치할 LNG 저장 터미널. 36만 세제곱미터 저장 용량으로 블록 한 개 무게만 3,500톤에 달합니다. 웬만한 아파트 한 동 크기입니다. 관건은 이런 슈퍼 블록을 야대에서 도크로 어떻게 옮기냐는 것. 해상 크레인 2대, 별도의 전용 장비까지 투입해야 하는 고난이도 공정이 필요합니다. 대우조선이 고심 끝에 내놓은 대안은 해상 중량물 운반 선박인 장항선을 동원하는 것. 그러나 실정법 규정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관세법에 따라 국제무역선인 장항선은 국내항에서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관은 예외 조항을 적용해 이를 허가했습니다. 관세법상 일단은 금지되어 있는데 저희가 밀수 단속 감시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제무역선을 이용해서 선박 블록을 이동할 수 있도록 해상 크레인 운반 때 우려됐던 안전사고 없이 거제 옥포항 1km 구간 이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장항선을 이용하면서 선박 건조 기간은 60일에서 12일로 단축했고 비용도 수십억 원을 절감했습니다. 세관과 이러한 정책적인 지원들이 계속 이루어진다면은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회사의 전체적인 수주 경쟁력 강화 이런 부분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공군과 민간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세계 최초의 장항선을 이용한 해상 LNG 터미널 블록 운반은 세계 1위 조선 강국의 경쟁력을 보여줬습니다. MBC 뉴스 선식입니다.
대부분 지역에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습니다. 경남 서부 내륙을 제외한 경남 지역에 오늘 오전까지 약한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10에서 40mm가량이 되겠고요. 이 비는 서서히 그치면서 오후에는 맑게 갠 하늘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침 시간대 비가 오면서 습하고 선선한 날씨를 보입니다. 하지만 낮의 기온이 어제만큼 오르며 살짝 덥다고 느끼실 수 있겠는데요. 오늘 아침 기온 보시면 창원이 21도, 진주는 19도에서 시작합니다. 한낮 기온은 창원 27도, 진주는 28도까지 오르면서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흐리고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게 개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경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함안 20도, 밀양은 21도에서 시작하고요. 한낮 기온은 밀양 29도, 양산은 28도까지 오르며 30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17도, 산청은 18도를 보입니다. 한낮 기온 거창 27도, 합천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바깥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과 모레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나는 곳이 있겠고요. 주말까지 대체로 맑고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경남의 4개 군 도의원 선거구가 기존 2개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선 1개로 줄어들 위기에 처했습니다. 비상이 걸린 군수와 도의원, 군의원들이 앞장서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섰는데요. 과연 선거구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부정석 기자입니다. 함안군의 도의원 선거구는 가야읍과 함안면 등 제1선거구와 칠원읍과 칠서면 등 제2선거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에선 1개 선거구로 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헌법재판소가 2018년 1인 투표권이 4인 투표권의 가치를 가질 수 없다며 인구 편차를 4배에서 3배로 축소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즉 광역의원 선거구 하안선이 31,945명으로 상향된 것인데 함안 제1선거구의 현재 인구는 3508명으로 이에 미치지 못합니다. 마산 창원이 가까우니까 생활권이 그쪽이니까 이 함안역 가야보다는 저쪽 분이 직장 생활하고 일하는 게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2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창, 창녕, 고성군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창녕군과 고성군은 2개 선거구 모두, 거창군은 1개 선거구가 기준보다 낮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이들 4개 군은 선거구 유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도의회와 군의회의 건의문을 국회에 전달하는 공동대응에 나섰습니다. 서명운동, 그리고 또 4개 군수와 도의원들의 기자회견, 그리고 또 대정부, 대국회에 건의서, 또 결의문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은 곧 구성될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통해 조정될 예정인데 헌재의 결정을 뒤엎을 수 있을진 의문입니다. 또 이는 기초의원 전체 정원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우리나라 여성운동의 선구자로 꼽히는 이희효제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별세한 지 1년이 됐습니다. 별세 1주기를 맞아 선생의 발자취를 기리기 위한 이희효제 길이 창원 진해에 조성됐는데요. 이를 계기로 고인의 삶을 재조명하고 또 지역사회 여성의 역할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정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모성 함께 쓰기, 호주제 폐지,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운동 등에 앞장서며 여성 운동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이희효제 교수. 생전에 강조하던 뜻있는 사람끼리 모이면 불가능은 없다는 말을 실천하듯 퇴임 후엔 창원 진해로 내려와 지역사회 운동의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진해 기적의 도서관을 설립하고 여성과 아동, 청소년 관련 시책을 제안하는 등 여성 운동의 비전을 제시해왔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게 곧 이제 이게 민주화, 여성운동, 평화운동이더라. 그래서 이제 굉장히 행복하게 이렇게 도서관 운동을 하셨어요. 고인이 된 지 벌써 1년. 선생의 이름을 딴 이희효제 길이 조성됐습니다.
진해 제망산 공원은 이효재 선생이 생전에 산책과 사색을 즐기던 곳입니다. 공원에는 1924년 경남 마산에서 태어나 국내 여성운동의 1세대로 평생을 여건 향상에 헌신했던 그의 업적이 고스란히 새겨 있습니다. 차별과 편견 없이 서로 위로하고 북돋우며 사는 사회를 꿈꾸었던 선생의 정신을 4가지 주제로 이름 붙였습니다. 서울에 계시다가 여기 오신 거를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이런 데가 어딨냐, 너무 좋다고 젊은 사람들이 너무 이제 다 수도권으로 가고 이러니까 너무 걱정도 많이 하시고 이래갖고. 창원시청 시민홀에선 이효재 교수의 삶을 재조명하고 선생이 펼쳤던 지역사회의 다양한 활동을 논의하고 되짚어보는 포럼이 열립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제8회 경상남도 지체장애인 한마음대회가 오늘 오전 11시 함양군 고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2021년 제3차 아린 천사운동 운영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 거창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립니다. 밀양시 관광협의회 설립 간담회가 오늘 오전 11시 30분 밀양시청 소회의실에서 진행됩니다. 고성군 상시 선별진료소 개소식이 오늘 오후 3시 30분 고성군 보건소에서 마련됩니다. 진해 동부 맑은물 재생센터 증설사업 준공식은 오늘 오후 3시 진해 동부 맑은물 재생센터에서 열립니다. 항공기 복합재 부품 시험평가 연구동 준공식이 경남 테크노파크 항공우주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 연구동은 237억 원의 사업비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졌으며 31개 종류, 43대의 시험 장비를 갖추고 항공 복합재 부품을 생산하는 도내 중소기업들의 원자재 시험 평가를 지원해 수출 시장 확대를 돕는 역할을 맡습니다. 경상남도와 사천시 한국항공서비스는 항공정비학과가 있는 한국폴리텍대학 등 도내 6개 대학과 항공정비 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한국항공서비스는 현장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 교육을 담당하고 대학들은 교육생 모집과 참여학생 학점 인정 등에 협력하며 경상남도 등은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진주에 본사를 둔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 시설 안전 분야 중소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공모를 통해 14개 기업이 참여한 협의체는 해외 시장 진출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규제 혁신 등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최종 확정한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도내 16개 사업이 반영됐습니다. 지난 8월 기획재정부의 일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9건과 일괄 예타 면제 대상 사업 7건으로 사업 금액으론 전국 최대 규모인 1조 9천억 원입니다. 남해 여수간 해저터널 기본계획과 밀양 부북 상동 기본설계 등은 부산국토관리청이 연내에 착수하며 나머지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착수할 예정입니다. 경남교육청은 창원시 북면에 들어설 첫 고등학교인 가칭 북면 1고등학교 착공식을 어제 열었습니다. 31개 학급 규모의 북면 1고는 도교육청과 창원시 보조금 등 370억 원을 투입해 북면 감계리 일대 14,000여 제곱미터터의 지상 4층 규모로 조성하며 오는 2023년 3월에 개교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는 공공형 어린이집 18곳을 추가로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어린이집은 김해 7곳, 양산 4곳, 창원 3곳, 진주와 거제가 각각 2곳으로 앞으로 3년 동안 보육교사 급여 상승분과 유아반 운영비, 교육환경 개선비와 보육품질 향상 사업비 등을 지원받습니다. 단 품질관리 컨설팅과 재무회계 관리 같은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경상남도와 경남교육청이 경남교육행정협의회를 열고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추진 중인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과 연계한 고교인재 육성과 홍보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2022학년도부터 학교 급식비 단가 2.5% 인상과 통합교육 행정체제 강화 등
교육 현안 해결에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한 경남 혁신도시 공공기관 5곳이 공공데이터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들 기관은 각자 보유한 공공데이터 현황을 공유하고 국민들이 공공데이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안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의 불법 정황이 확인된 것을 두고 시민사회단체인 부산 경남 미래정책은 김해시 의회가 수사 의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김해시 공무원 3명이 도시개발 업무와 관련한 법규와 지침을 모르고 업무를 처리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사당국의 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송도군 사천시장의 대법원 선고 기일이 당초 오늘이었지만 11월 11일로 연기됐습니다. 선고기일 연기는 송 시장 변호인단이 신청을 했고 대법원이 이를 수용하면서 이루어졌으며 연기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송 시장은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영수지 악화 등으로 한국전력공사 의령지사에 대한 통폐합 논의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태환 의령군수는 공론화 과정 없이 진행된 일방적인 통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 군수는 의령은 1호당 전기 판매량이 경남 10개군 가운데 3위인데다 판매 실적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면서 인구가 적은 자치단체라고 불합리한 것을 모두 감내하면 지역 소멸은 가속화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해시 복지재단은 인사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20일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고 달아났다 경찰에 자수한 40대 직원 A씨를 파면했습니다. 또 사고가 나기 전 2명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하면서까지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같은 부서 팀장에겐 정직 2개월, 과장에겐 감봉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정부가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지급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인구 대비 대상자 비율이 경남은 89%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서울은 인구 대비 대상자 비율이 74.41%로 모든 권역 중에 가장 낮았고 경남은 89.23%로 전라남북도와 경상북도, 강원도에 이어서 상대적으로 지급 비율이 높았습니다.